안녕하세요, 싸웁니다. 공부의 왕도라는 EBS 프로그램에서 소위 전교 1등과 수능 만점자, 그리고 다양한 시험에서의 수석 합격자들이 출연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자신만의 공부법, 다양한 팁들을 알려줍니다. 저 역시 그 프로그램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청했었는데요. 수능 만점자이며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한 강영규 학생의 공부 계획과 습관을 만드는 방법,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이현정 학생의 10회독 공부법, 1년간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최낙석 학생의 공부법까지 조금씩 중복되는 공부 방법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자신의 특성에 맞춤 아주 다양한 공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부 방법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공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슬프게도 결과는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차이가 그들을 전교 1등으로 만들었고 또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만들었으며 또 원하는 직장에 수석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만점자, 전교 1등, 그리고 수석 합격자들과 일반 수험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기통제력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다른 이유를 찾아보고 몇 번을 확인해봐도 이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기통제력이었죠. 싸우TV의 구독자라면 이 자기통제력과 메타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간단하게 자기통제력과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자기통제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메타인지는 그런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강한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최적화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즉 먹을 것에 약하다면 저녁에 요리 방송이나 먹방 유튜브를 보지 않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자기 통제력에 대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텐데요. 내가 아까 연계해서 자기 통제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4%, 개는 7%, 사람은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뇌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전두엽 혹은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우리 이마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앞에 나온 수치들은 각 동물의 전두엽이 전체 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고양이, 개, 사람 손으로 인지 능력이 뛰어난데요. 그 말은 전두엽이 크면 클수록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고양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지 가끔 개보다 더 똑똑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개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환경통제입니다.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환경통제란 주변 환경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도서관에 가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오락실이나 동전 노래방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즉 고양이는 개보다 그런 환경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뭔가 휙 하고 지나가면 집사를 내버려두고 곧바로 지나간 것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개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지나가도 더 중요한 지윈에게 집중하는 능력이 그나마 고양이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 말은 수많은 환경 자극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자극을 찾아 그 자극에 집중하는, 즉 선택적 주의 집중과 자기 통제력이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다른 연구를 인용해보면 골드스테인이라는 의학 박사가 중독과 충동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었는데요. 연구 결과 실제로 전두엽의 해백질 용량이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중독과 충동성에 사로잡혀 다양한 자극에 취약한 사람들은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 사람들보다 약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전두엽이 활발할수록 전두엽의 해백질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정보와 자극을 억제하는 동시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 통제력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두엽과 자기 통제력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죠. 그럼 문제는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이 자기 통제력을 높이게 되면 앞에 언급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같이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두엽을 먼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통제력을 강하게 만들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즉각적인 보상 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쾌락을 느끼게 되면 뇌의 보상 중추에서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도파민은 제 영상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은 중독, 쾌락, 습관 등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뇌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즉, 이 도파민이 우리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는 것이죠. 만약 공부를 계속하다가 폰을 만지는 행동이 나에게 쾌락을 주었다면 도파민은 분출되고 이후에도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폰을 만지는 행동은 더 반복되고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파민은 더 나아가 쾌락을 더 느끼기 위해서 더 과격하고 강도가 높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쾌락을 느끼는 행동에 중독이 되었다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산다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것이고 공부처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효과를 보는 일은 쉽게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보상체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전두엽이 자유로워지고, 그러고 나면 자기 통제력이 생겨 내가 하기 싫은 공부나 일에도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즉각적인 보상 체계가 아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긍정적인 보상 체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즉각적인 보상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과 긍정적인 보상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했다시피 긴 시간을 들이고 조금씩이라도 성적이 오르는 것을 즐기는 긍정적인 보상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왜 자존감이 자기 통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까요?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 그 문제를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즉, 문제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학습 스타일에 맞지 않는 공부 방법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보면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막히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타고난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맞는 공부를 찾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막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공부가 잘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믿는 힘, 즉 높은 자존감이 있다면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다시 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력도 강화되고 이후에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나에게 맞는 전략보단 타인이 잘하고 있는 전략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통제력보단 불안과 걱정이 강해지고, 그러면 감정을 담당하는 뇌인, 편도체와 변형계가 강화되면서 충동적인 사고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걱정과 불안이 늘어나고 막연한 대책은 없으니 공부 잘하는 사람의 전략을 마구마구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갖춰야 자기 통제력도 높아지고 이후에 메타인지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능 만점자, 전교 1등, 그리고 수석 합격자들처럼 공부할 거요? 라는 질문에 담은 즉각적인 보상체계에서 벗어나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나열해보면 너무나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공부 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도 이 학생들은 미친듯이 자신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고민했었는데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공부법만 나에게 맞추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았고 그에 맞게 공부 일정을 계획하고 문제를 풀었죠. 이와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즉각적인 보상체계에 익숙한 학생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공부법만 신뢰하면서 그 공부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경우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공부할 의지력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그것을 방해하는 즉각적인 보상체계에서도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전두엽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기 통제력이란 능력을 선물해 줄 것이고 우리는 그에 맞춰 공부를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메타인지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연세의 시작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즉각적인 보상체계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나를 존중하다 보면 우리라고 수석 합격, 전교 1등, 그리고 만점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오TV의 구독자라면 자신을 믿으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